오늘 차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남자들의 로망이죠. C63이에요. 205 바디고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계열의 차에도 딸리지가 않죠. M133 엔진을 두 개를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M77 엔진 같은 경우가 장점이 뭐냐면 트윈 터보를 엔진 중간에 뒀어요. 엔진 중간에 두 개를 둬서 어떻게 보면 배기 라인의 가스 경로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어갖고 터보 렉을 어마어마하게 줄였어요. 이게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든 엔진이어가지고 출력에 대한 부분과 배기 사운드가 아주 죽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런 차를 몰기가 좀 그러긴 한데, 오늘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이 차를 구입하셨을 때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차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가이다 보니까요. 오늘 들어온 차 같은 경우 5만 킬로는 탔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하는 걸 어느 정도 고객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고급류 사용하셔야 되고, 노킹 맞으면 안 되거든요. 노킹이라는 거는 이제 실린더 벽이 상사점에서 최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최대 폭발이 ATDC 10도에서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BTDC가 점화가 시작되는 구간이 BTDC 전으로 계속 넘어가요. 그러면서 ATDC 10도에서 폭발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조기발화가 돼버리게 되면요, ATDC 10도에서 최대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TDC 피스톤 상사점으로 올라와 버려요. 꼿꼿이 서서 노킹을 맞아버리면, 그 최대 폭발이 일어나면 실린더 벽을 이렇게 때리는 노킹음이 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엔진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아주 그냥 작살이 나버리죠. 고급류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드리고, 그 연소지 클리닝제 같은 경우 불스 원샷이라든가 카밈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장거리 주행하실 때 한 번 정도 써주는 것을 저희가 권유드려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야 돼요. 5천이나 6천이 무조건 교체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연비가 그리고 좀 안 좋아요. 연비가 아마 3km에서 5km 시내 중했을 때.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차량은 벤츠 C63을 구입한 고객님이 점검을 의뢰하신 경우입니다. 먼저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하부 언더커버를 제거하고 더블 체크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객님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간 브리핑으로 전달드린 뒤 엔진룸 커버를 열고 세부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스캐너를 연결해 에러 코드와 전자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와 환금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볼까요? 일단 성능지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사고 이력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 패널이라든가 크로스 멤버,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 플로우, 리어 패널,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필러, ABC, 패키지 트레이스, 대시 패널, 플로우 패널, 이런 부분을 뼈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고 이력에 넣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 수리 같은 경우 외판입니다. 뭐 리어 커터라든가, 리어 커터도 뼈대 부분에 가깝긴 해요. 근데 뭐 도어라든가 후드, 트렁크 이런 것들이 외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단순 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능지 상태를 보면 오일 양호, 엔진 미션 뭐 전혀 누수나 누유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진을 쭉 한번 해봤는데, C63 이 엔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하체 서스펜션요, 엔진 고장 코드, 그리고 누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가 누유가 많이 발생한 차량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차를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고질적인 부분들이 이 차 같은 경우 캠 어저스터 분량이 좀 많고요. 하체 부품들.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가 중립이나 드라이브를 놓을 때 퉁퉁거리는 것들이, 증상들이 또 일어나요. 소프트웨어 에어 가지고도 잡는 경우들이, 게 ECU 업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러 가셨으면은 일단은 엔진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뭔가 이상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머플러에 검댕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주행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서스펜션도 좀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면, 일단 스캐너요. 스캐너를 가지고 엔진 쪽을 집중적으로 봐요. 일단 고장 코드 하나 없으면은, 실제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캠 어저스트가 타이밍이 돌아갔다고 하면 임시적인 고장 코드가 띄워지게 돼 있거든요. 띄워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객님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장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캠 어저스트가
꽤 비싸요. 130이었나 150이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걱정스러운 커머저스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고장 코드가 일단 없었고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상 부위가 발송됐던 게 뭐였었냐면 미션도 원래 잘 안 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일 새인 거 보이시죠? 이게 뭔가 미션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가. 일단 이 부분은 성능 보증 접수를 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고, 외판에 분명히 무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손을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잇따라 나온 거예요. 도막도 두껍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버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쪽이 용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파 용접 자국이죠. 그래서 성능 보증을 받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 쪽에서 서스펜션에도 좀 이렇게 다발성 사례예요. 찌그덕 소음이라든가 부싱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암이 볼이 위에서 아래로 너클로 바뀌는 타입이에요.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그 구슬 베어링 같은 이 윗부분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구리스가 자꾸 아래로 쏠려가지고 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위에가 껴요. 그래서 그 불량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단에서 약간 변속 질감이 좀 좋지 않은 것들, 그거는 ECU 업그레이드라든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거의 해결이 돼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디스크 엄청 비쌉니다. 일반 C클래스보다 한 3배, 4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어 많이 타면 3만, 4만 타는 것 같아요. 3, 4만이면 그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비싸고.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시동을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어우, 사운드 정말 좋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서스펜션 아주 괜찮고, 핸들감, 그립감도 괜찮지만, 일단은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차가 나를 잡는 느낌? 굉장히 딱딱한 차이긴도 한데, 실제로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차에 비교해서 이질감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배기 라인 자체가 이렇게 꾸불꾸불 가지 않고 직관에 가깝게 나가기 때문에 배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압이 좀 걸려야 되긴 하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그래서 그 배기 플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배기 플랩이 열려서 같이 다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스타트라든가 시내 주행할 때 그 배압이 걸리지 않게 되면 허당치거든요, 차가. 근데 고속 주행에서는 배압이 걸리면 부하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열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하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 정말 안정감이 있네요. 자, 방지턱을 이렇게 여기서 넘게 되면 낮은 턱이어서 하체 소음이 거의 다 들려요. 약간의 소프트 탑이어가지고 약간의 실내 잡소음은 있는데 하체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만족스럽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시운전도 다 해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너무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뭐 미션을 세는 거야, 뭐 작업하면 되는 거고요. 판금 뭐 조금 있는데 외판 부위여서 큰 무리가 없었던 부위고,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보상이 이게 얼마나 나올까요? 시세를 안 여쭤봤네. 최소한 이게 한 4천만 원 가까이는 할 것 같은데, 한 4천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면 120 정도. 좀 많은 금액이 나오네요. 그래도 한 200 넘게 저희가 보상받게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고속주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주유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동을 바로 끄지 마세요. 끄지 마시고 후열을 좀 해줘야 돼요. 5분 정도만. 일단 이걸 추천드리고요. 카미미라든가 부스원샤에 나오는 흡기 클리닝 젤을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조건 고급유요. 노킹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급유를 무조건 쓰시는 걸 권유드리고, 엔진오일도 좀 교체 주기는 빨리 하셔야 돼요. 엔진오일을 빼보면 알거든요. 5,000km 정도는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데, 그런 식으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운행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열, 시내 주행할 때는 후열 그냥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갔을 때 후열요. 그 부분만 좀 관리해주면 쓰시고,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환 속도를 일반 거보다 훨씬 빨리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장시간 오래 타는 동안에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7만, 8만 정도 되면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느 정도 고장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엔진만 고장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엔진만. 소모성 부품 교환 주기 꼭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죠. 거의 세단 수준이에요. 딱딱하긴 한데 기분 좋은 딱딱한. 운전을 해보시면은 알아요. 차량 같은 걸 사실 때 정말 좀 유념해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점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1, 200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경고등이 생겨서 실륜 배기 긁히거나 캠어저스가 나가고 엔진을 내려서 무엇인가 작업을 해야 된다면 거의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차를 구입하셔야 돼요. 아무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예요. 고속도로 가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 차 같은 경우가. 고속주행이라 그냥 바닥에 붙어요. 핸들감도 너무 좋고. 겉으로 보기엔 같은 차라도 실제 주행거리와 관리 이력에 따라 점검 포인트는 달라집니다. 차산호는 차량 개별 상태를 분석해 가장 알맞은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저는 실제로 엔진에 문제가 있고 고장 코드가 뭐 간헐적이 뭐 과거 고장이라도 잡혔으면 좀 걱정스럽거든요. 여기 고객님도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셨던 거고 너무 만족하셨고 아무튼 간에 안전하게 잘 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저도. 감사합니다.